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1페이지 6번부터 보면 6번이요. 자, 고자 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장기할부권으로 취득한 후 주 A에 양도한 국내 소재 건물과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갑의 2020년 과세기간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항상 양도세 계산 문제 나오면 뭘 구하라고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취득가액을 구하랍니다. 양가로 1번 갑은 2015년 5월 9일에 해당 건물을 시가인 10억 원에 취득하면서 현재가 차린 차금 1억 원을 제외한 9억 원 취득가액으로 계상했다. 동영에서도 우리 이 문제를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가 차린 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데, 자, 이걸 제외하고서 9억 원만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했으니까 현재가 차린 차금은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하죠. 그러니까 취득가액은 얼마가 돼요? 10억이요. 그래서 취득가액은 지금 10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갑은 해당 건물의 보유원 중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6천만 원의 현재가 쓰는 차금 상가액과 9천만 원의 건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산입했습니다. 그러면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이나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뺀다고 그랬습니다. 취득가에서 공제 빼요.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그러니까 1억 5천을 감가상각비하고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 1억 5천을 취득가액에서 요거 이제 공제 뺍니다. 그러니까 실제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고요? 8억 5천만 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8억 5천만 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중공제 방지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취득가에서 공제하고 얘네들은요. 그 다음에 7번 봅니다. 미등기 양도한 자산의 경우 장특공제, 기본공제 모두 배제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고요. 맞습니다. 8번 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는 비과세 감면을 모두 배제하지만 양도책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필요경비 계산 공제, 자, 등기된 토지 건물은 371에서 등기된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가 공제를 3%를 적용하는데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0.3%, 불이익은 있지만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 0.3%를 적용하기 때문에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맞습니다. 9번입니다. 건물을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차익과 양도소 과세 필요금액이 일치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하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항상 가, 필, 차, 그 다음에 장, 그 다음에 소, 기과죠. 그래서 양도소득 우리가 양도세 계산 과정, 양도세 계산 구조에서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하잖아요. 미등기 양도하면.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 일치,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금액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은 뭐 된다? 과세표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이 5억이고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가 4억이면 양도차익 1억이요. 그럼 과세표금액 얼마냐? 1억.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과 과세표금액이 일치하는 거지 양도가액과 과세표금액이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양도차익과 과세표금액이 일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산출세 구해봐라 그러면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70%니까 세율이 자 7천만 원 과세표준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8번 그래서 요거 자 9번 요거 9번 5 맞고요. 10번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책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이다. 그래요? 가필 차장 소잖아요.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를 공제해서 소득금액 구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기본공제 틀렸습니다. 아니고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합니다. 10번 X고 11번 봅니다. 양가로 1번이요. 1세대 2주택이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2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과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등기됐고요. 양도하는 경우에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모두 배제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일단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비사업용 토지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은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은 자 요거요.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배제합니다. 물론 한시적으로 올해 6월 30일까지 허용하는 것도 있었긴 있었지만 조정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는 한시 규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기본공제는요.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어떻게 한다? 싹 다 깔아주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사무토지, 장투공제, 공제 다 되고 조동상 지역 다주택만 장투공제가 안 되는 거지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11번의 양가로 1번 X입니다. 양가로 2번 봅니다. 조종상 지역 외 1세대 3주택 등기되고 3명 이상 보유한 경우에 장특공제를 배제한다. 그래요? 조종상 지역 내 다주택이 배제되는 거지 조종상 지역 외 다주택은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조종상 지역 외니까 받을 수 있어요. 배제된다니까 틀렸습니다. 11번의 양가로 2번 X입니다. 12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1세주택 비과세권 갖춘 실거래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등기됐고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견에 관계없이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차익의 최대 80%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X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요. 보유연수에 8%씩 적용해가지고 3년 이상 산업 미만이면 83, 24, 10년 이상이면 80%까지 확대 적용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확대 적용, 24에서 80% 확대 적용 받으려면 이 고가주택이요. 1세주택, 양도세 과세는 고가주택 같은 1세주택은 보유기한 중에 이거 몇 년 거주해야 됩니까? 예? 2년 이상을 거주해야지. 그래서 거주기한에 관계없이가 틀렸어요.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2년 이상을 거주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거주기한에 관계없이가 틀렸습니다. 만약에 2년 거주를 못했다? 이 양도세 과세는 1세주택은 그러면 장투공제는 6에서 30% 일반적인 공제율만 적용해요. 보유연수에 2%씩 해가지고 6에서 30%만 적용받을 수 있고, 예? 자, 24에서 80% 확대 적용받으려면 1세주택은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주기간 관계없이가 틀렸고. 13번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누군지 아시죠? 3년 6개월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책에서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계산한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X입니다, 이거. 왜 틀렸어요? 가필 차장이니까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정한 거예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이니까 보유연수 2%씩 6%예요. 양도 차익이 6%지 양도 가액이 6% 틀렸어요.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의 공제를 정하는 거지 양도 가액의 공제를 정한다. 양도 소득금액의 공제를 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양도 차익입니다. 13번 X, 14번이요. 양도세 기본공제는 자산의 종류, 부기한 및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를 정한다. X인데 뭐 때문에 틀렸어요? 에? 등기 여부 때문에 틀렸지. 자산의 종류, 부기한 관계없이 싹 다 깔아주는데 뭐는 안 돼? 미등기양도.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미등기양도는 배제되잖아요. 그래서 미등기양도 때문에 틀렸습니다. 등기 여부 때문에 틀렸어요. 14번 X고 15번 봅니다. 양도 기본공제요. 양가로 1번 해당 과세기한 중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소득금액과 토지 양도소득금액 각각에 대해서 연 250만 원 기본제 받을 수 있다. O X예요. X입니다. 왜 틀렸어요? 각각에 대해서 틀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본공제는 양도 기본제는 소기과니까 양도소득금액별로 각각 공제하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 전부 합친 것에서 1년에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 이렇게 소득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토지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합쳐가지고 250만 원인지 각각에 대해서 1년 250만 원 각각 틀렸습니다. 각각이 아니라 합쳐서 1년 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X입니다. 기본공제 여러분 한번 볼까요? 기본공제는 어떻게 공제해 주냐면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을 구별해서 기본제 받을 수 있는데 국내에서 부동산 등에서 250, 토지, 건물, 부동산, 기타 자산 전부 합쳐서 250. 자, 그 다음에 주식에서 250, 그 다음에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 이렇게 기본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국외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 여기서 얼마? 250만 원 기본제 받을 수 있고요. 국외산에서는 여러분 주식과 파생상품이 국외재산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이게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됐어요. 대상 자체에서 삭제됐어요. 그래서 종전에 파생상품은 국내와 국외 소득을 합산해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게 된 것이 국외재산에서는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냥 국내에서만 파생상품은 250입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렇게 기본제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국내에서는 최대 750만 원까지 기본제 받을 수 있는 거고 국외선에서는 250 이렇게 기본제 받습니다. 주식과 파생상품은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공제 저렇게 받을 수 있고요. 계속 이어서 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15번에서 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기본공제 공제 방법이요. 동그라미 1번이요. 양도소득금액에 감면받은 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감면소득금액 외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요. 감면소득금액 외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순차로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또 3번 국내와 국외자산의 소득별로 저런 식으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자산에서는 주식과 파생상품이 제외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의 구분계산 및 결손을 통산합니다. 양가로 1번 김연아 선수가 토지와 비상장 주식, 파생상품을 양도하는 경우 각 소득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하고 각 소득금액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통산하지 아니한다. OX요. 자, 우리가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및 결손금 통산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보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에선 얘네들 소득금액과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파생상품 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서로 결손금 발생했을 때 통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에선 얘네들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하지만 부동산 애들하고 주식하고는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1번 요거 맞습니다. 자, 토지와 주식, 파생상품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소득금액 계산할 때 결손금 통산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양가로 2번 양도소득금액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예? 자, 우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하고 토지는 토지, 건물, 부동산을 기타라서 이건 전부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어요. 주식하기나 파생상품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공제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자산 종류별 양도차손은 그러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을 기타해서 얘네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는데 결손금 통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세율별 공제 원칙에 적용돼서 종류별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통산한 후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이어서 넘어가서 보니까요. 2020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양도금액에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X입니다.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 못한 결손금은 자,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그랬고 또 그 다음에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이 결손금은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소멸입니다.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 못한 결손금은 소멸한다. 그래서 16번 이거 X고요. 양가로 3번.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17번입니다. 고재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양도물건 소재지 관한 세무서로 한다. 국세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주소지로 가야지, 주소지로. 국세는 고지할 때 어디? 주소지입니다. 물건 소재지 아니고 주소지고. 18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다. OX예요. 왜 틀렸어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도 아니고 양도일로부터 2개월도 아니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그래서 18번 X고 19번 봅니다. 장사익 시가요. 제가 시험 전날 밤에 여러분 얼굴들 이미자가 부르는 동백아가씨 이 시대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 부르는 동백아가씨 들으면서 시험 전날 밤에 제가 여러분 얼굴 떠올리면서 합격을 기원할 거라고 그랬죠? 아유 거짓말인 줄 아는데 진짜로 여러분 얼굴을 떠올리면서 합격을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당당히 나가서 시험 잘 보시고 합격의 기쁜 소식 자 마구 전해주시고 여러분들 장사익 씨가 2020년 4월 13일에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그랬습니다. 자 4월 13일에 비상장 주식 양도했어요. 그러면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예요, 반기예요? 반기,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반기니까 4월 13일 상반기 말일은 언제예요? 6월 13일. 상반기 말일, 반기 말일 6월 13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8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반기 말일, 상반기, 반기 말일이니까 6월 30일. 자, 이때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 8월 31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8월 31일이 되겠죠? 상반기에 주식 팔았다 8월 31일이 예정신고 기한이 됩니다. 반기 말부터 2월이니까 하반기에 팔면 다음 연도 2월 말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20번입니다. 양가로 1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 허가를 받기 전에 사실상 대금이 청산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X입니다. 왜 틀렸어요?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허가일이 어떤 게 나중인지 봐야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양도일이 아니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이 틀렸어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양가로 2번이요. 부담부 증여의 채무에 해당한 부분으로서 양도를 보는 경우에 양도세 예정신고제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몇 개월입니까? 3개월. 우리 동영에서 이거 다양하게 사례로 했었습니다. 부담부 증여 사례가 나오면 양도세 예정신고제는 얘만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얘만. 21번 양가로 1번. 양도소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합니까?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합니다, 여러분.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또 생략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다 틀려요. 반드시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일 때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이었거나 결성 금액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 하여야 하는 거고요. 21번 양가로 1번 5, 양가로 2번입니다. 등기된 토지, 비사업용 토지 제외하고 건물, 주택 제외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조합음주권 제외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과세표준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양도세 산출세액은 20만 원이다. 60만 원이다. O, X요.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얘네들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2% 초과손실 정도예요.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이면 몇 프로? 6%. 1,000만 원에 6%니까 1,000만 원에 6%니까 얼마? 60만 원. 1,000만 원에 6%니까 6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이하잖아 과세표준이. 자, 그래서 1,000만 원 6%니까 60만 원 맞습니다. 양가로 3번 비섬용 토지 초과도진세율은 16에서 52%가 적용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토지, 건물, 부동산을 기다려서는 6에서 42%가 적용되는데 6에서 42%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적용돼요. 근데 다만 비섬용 토지는 여기다가 몇 프로? 10% 할증한 세율을 적용해서 16에서 52%까지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 5 맞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질문.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예정신고 했는데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다음 연도 5월 달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래서 22번 5. 29회 때 나왔었고, 정답점으로. 22번 5. 23번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1번 확정신고 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납부지원 가산세 1일 0.02% 똑같아요. 동그라미 2번 예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X입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남남이고 그렇지만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과된다 X. 24번 토지 수용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공공용지 보상 채권을 물납할 수 있다. 그래요? 아닙니다. 물납 안 됩니다. 종부세 양도세는 아무리 꼬시도 먹으면 안 되고. 25번 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에도 등기된 곳으로 의지해서 비과세 감면, 장특공제 이런 거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미등기양도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잖아요. 비과세 감면 배제, 장특공제, 기본공제 배제, 최고세율 70% 적용. 근데 미등기양도 하더라도 필요경계상공제 받을 수는 있지만 등기된 것은 3%인데 미등기 0.3% 불이익을 주잖아요. 근데 미등기 양도되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등기 의지하는 경우가 있죠? 불이익 주지 않는 경우. 자, 동그라미 1번 단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했으나 계약 조건상 등기가 불가한 자산은 등기 의지하는 경우예요? 아닙니다. 단기 아니라 뭐? 장기할부 조건이어야지.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했으나 계약 조건상 등기할 자산의 경우 불이익 주지 않는 거지, 등기 의지하는 거지. 단기 할부 조건이면 등기했어야 돼요. 장기 할부 조건이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요거 틀렸고요. 2번입니다.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할 자산은 내가 미등기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 법원의 결정이니까 불이익 주면 안 되겠죠? 등기 의지합니다. 3번 비과상이 1세대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등기할 자산도 불이익 주지 않죠? 이거 무허가주택 화장실까지 따라오면서 무허가주택도 비과세에 되나요? 하면서 따라온 수강생이 얘기했잖아요. 불이익 주지 않고 등기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되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하나의 시험을 통과해 드리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이라는 요건을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미등기양도에도 등기 의지합니다. 불이익 주지 않고. 동그라미 5번과 6번은 포인트가 여기죠. 도시발법 어쩌고 도시발법 어쩌고 나오면 등기 의지한다고 그랬죠. 도시발법 어쩌고 도시발법 어쩌고 나오면 29회 시험 때 6번 나왔었는데 등기 의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번만 등기 의지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25번은 1번만 등기 의지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6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단 초과투진세율과의 비교 세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1번 1년 미만 보유한 골프용권 등 기타라산 초과투진세율 정한다.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라산, 기타라산 골프용권, 골프용권 기타라산. 좌우지간 초과투진세율 그랬죠? 좌우지간 초과투진세율입니다. 1년 미만 보유도 골프용권은.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1년 미만 보유한 등기된 상가건물은 50%세를 정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1년 미만 50%. 토지건물 부동산 권리. 3번 1년 6개월 보유한 왕따는 등기된 주택, 조정상적 외 소지합니다. 40%세를 정한다. 주택 및 조합원의 주권은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만 보여도 뭐라고요? 6에서 42%입니다. 6에서 42%의 3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6에서 42%입니다. 1년 이상만 보여도 주택은 6에서 42%잖아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지만 얘는 주택 조합인 주권은 1년 이상만 보유해도 6에서 42%입니다. 4번 1년 이상 보유한 조정상지역 내 1세 3주택 주택과 조합인 주권 합의 3개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할증합니까? 조정상 지역 내 1세 2주택은 10%, 1세 3주택은 몇 프로? 20% 할증합니다. 4번 그래서 맞고요. 5번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 시 보유하는 상속계시로부터 양도까지로 한다. 맞아요? 여기 동영에서도 우리가 바꿔서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상속받은 자산의 역사가 상속계시로부터인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기사합니다. 피상속인 취득일부터요. 상속계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틀렸습니다. 상속계시일이 아니라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자, 5번 틀렸고 6번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입자로 선정된 지위 조합원 주권 제외 그러니까 분양권을 말하는 거예요. 조정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보유량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예요? 50%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 예외는 조정상 지역 공고를 이전에 뭐 계약을 했다거나 그런 예외를 제외하고서는 원칙적으로 조정상 지역 내 분양권을 전매하면 무조건 보유량 관계없이 50%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하고 5번이 틀렸습니다. 3번과 5번 틀렸습니다. 27번 부당이익 계산 부인 특례입니다. 자, 부당이익 부인 특례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 고가양수, 또 그 다음에 증여 후 우회양도가 있습니다. 양가로 1번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해 추가하거나 고가양수죠.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 저가양도죠. 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축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그 취득과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뭐로 양도세 계산해요? 시가로 계산합니다. 그때 이런 고가 취득 저가 양도의 부인은 저도세법 고수입니다. 이거는 시가 거래액 차액이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거나 금액으로는 얼마? 3억 원 이상, 금액으로는 3억 원 이상 차이 날 때 시가와 대가 차이가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거나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차이 난 경우에 적용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로 계산하는데 부당이익 부인 특례 나오면 특수관계자간이 확인하고 또 저가양도 고가양수인지 확인해야 돼요.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거나 낮게 취득하면 특례 적용 안 돼요. 헷갈리니까 저도세법 고수입니다. 이렇게 외웠고 또 시가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이상 차이 나는지 시가 5% 이상 차이 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양가로 2번 풀어볼게요. 형이 동생에게 특수관계자가 아니죠? 시가 10억 원의 토지를 9억에 양도했어요.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죠? 저도 저가 양도했어요. 그러면 조세부당한 감소가 있는지 판단해 봐야 돼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차이가 나요? 안 나. 1억밖에. 그러면 시가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는지 따져봐. 시가 10억에 5%면 얼마예요?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면 특례 적용되니까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뭐로 계산해?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시가 10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보시면 28번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에서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을 대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그래요? X입니다. 이건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데 미등기 부동산 포함하고 부동산 상해 권리에는 전세권이나 부동산 임차권 대여소득을 말하고 또 지상권과 지역권은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뭐고? 기타 소득이고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은 뭐고?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공익사업과 여기서 무관한 거니까 이건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게 기타 소득입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기타 소득이고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은 사업소득이고 여러 번 적어드렸으니까 이렇게 말로 합니다. 그래서 1번 X입니다. 사업소득이고 2번 고자가 3주택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3주택 계산할 때 지급합니다.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과 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막계액이 3억 원인 경우 간주임대를 계산해서 사업소득 총수금액에 산입한다. X입니다. 왜 틀렸어요? 3억 원을 초과해야지. 자, 우리가 여러분 전세주택과 월세주택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우리가 소득세는 월 임대료 받는 주택 이거를 기준으로 소술이 돼 있어요. 따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이란 말이 없으면 그냥 월세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증금, 전세금이란 말이 지문에 있으면 이건 전세주택입니다. 그때 전세주택은 3주택 이상이면서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막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 간주임대료 총수금에 산입합니다. 그런 거지. 딱 3억 원이면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간주임대료 총수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X입니다. 3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주택 또는 주택 수 또는 지역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렇잖아요. 고가주택과 국외소유주택은 1주택이라도 무조건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4번이요.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 얻는 소득 이런 것도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일시적이었든 뭐였든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으면 사업소득이고 5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상대가 받는 것도 사업소득이죠. 민법의 물상보증이냐 이거. 또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대여 얻는 소득도 사업소득이라고 그랬어요.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대여 얻는 소득도. 6번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을 대여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아닙니다.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이거 사업소득이죠. 미등기 포함해서 사업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6번 X, 7번 주택임대사업자의 미등록가산세 올해 신설 규정이죠. 주택임대수익금액의 얼마요? 1,000분의 2, 0.2%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미등록하면 가산세 적용되는데 0.2%, 1,000분의 2 맞습니다. 8번 주택임대수익 연간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때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할 때는 소수지분자도 올해부터 공동소유주택 주택수에 가산한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공동소유주택은 원래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하는데 다만 이렇게 연간 임대수익 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고가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30%를 초과하게 되면 소수지분자도 올해부터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1번, 2번, 6번에 틀렸습니다. 1번, 2번, 6번에 틀렸고요. 29번입니다. 주택임대수익에 비과세요. 그래서 이거 원래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수익 비과세할 때 그때 얘기입니다. 자, 양가로 1번 1개 이하의 주택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수익 비과세인데 단 고가주택과 9개 소유주택은 주택 관계없이 1주택이라도 과세하고 이때 주택수 1주택 계산할 때 기억번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한다? 한 개 주택으로 보대요. 국세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니은번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합니다. 자, 다른 애들은 다 종부세나 양도세는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수로 계산하는데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하고 다만 또 소수지분자도 아까 위에서 봤다시피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도 있고 디귿번 주택수 계산할 때 본인과 배우자는 어떻게 합니까? 합산합니다. 소득세 계산은 따로 하더라도 부부는 주택수 계산할 때 합산하고요.
네 1번 주택수 계산할 때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합니까? 임차인,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총 수익 금액이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2020년 귀속 주택임대수익은 거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예?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돼 있어요? 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종합과세, 다른 소득에 합산시키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종합소득에 합산시키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초과했다 그러면 무조건 종합과세 방식이고 다른 소득에 합산하고, 근데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주택임대소득이요, 다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리과세 시 산출세액을 구하는 빈칸을 올바르게 기입하세요. 자, 산출세 구할 때 구하는 경우 빈칸. 분리과세 시 주택임대소득의 산출세액은 수익금액에다가 1- 필요경비를 곱하고 여기서 공제되는 금액 빼고 그리고 세율을 곱하는데 몇 프로 세율입니까? 14%입니다. 분리과세 시 소득세 세율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14%입니다. 14%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율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몇 프로요? 예? 몇 프로? 60%.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한 자는 몇 프로요? 50% 경비율을 인정합니다. 50%요. 50%. 자, 그 다음에 공제되는 금액 뺄 때 주택임대사업 등록한 자는 얼마 공제예요? 400만 원. 미등록자는 얼마? 200만 원. 미등록자는 200만 원 공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상가임대는 한 채든 두 채든 월세든 전세계약 형태든 무조건 과세입니다. 상가는. 근데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수와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1개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 비과세입니다. 단 고가주택과 9개 소유주택은 주택 관계없이 과세고요. 1주택이라도. 근데 전세주택은 한 채면 보증받고 임대했다, 전세금을 받고 비과세입니다. 근데 전세주택은 고가주택이더라도 한 채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게 월세주택과 달라요. 자, 2주택일 때 월세주택은 과세입니다. 하나만 비과세지. 근데 전세주택은 주택 두 개다 2주택 소유하는 자자 보증받고 임대했다 비과세입니다. 3주택 이상일 때 전세주택은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받기 얼마? 3억을 초과할 때만 과세한다. 양도소득세 3번입니다. 08번 테마입니다. 고기를 드시고 여러분들, 자, 목운동 다시 한번 합니다. 아이고, 자, 목운동.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또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아이고, 뭐, 시간은 참 빨리 가가지고 벌써 이제 여러분과 마지막 수업이 됐습니다. 이따 끝나고, 먼저 가신 분도 계시지만, 이따 끝나고, 그래도 악수하기, 요새 악수는 좀 그렇구나. 아시죠, 여러분들? 터치 하면서 저의 길을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자, 마지막 인사는 하고 가셔야죠, 여러분들. 08번 양도세 3입니다. 보유한의 기산점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다 상속계시로부터인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계시로부터 아까 틀리다고 났었죠? 아니고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한의 기산한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면 되고, 증여받은 자산은 역사가 다 증여받은 날이고요. 이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만 이제 보유한 기산점이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보유한을 계산합니다. 2번에 보면 양도책 계산 원칙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근데 취득의 결정, 장부 등 증빙 서류에서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한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취계에서 정하는데 양도 콕 집어서 양도가액 불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취결정이 경정한다? 매감기. 취득가액은 불분명할 때 매감한기. 순서로 취결정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려요. 동그라미 디귿번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취득할 경우에 적용되지만 양도가액을 취득할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이요. 양도책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 매매사가액, 감정가액 포함해서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 매매사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포함해서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의한다?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거. 필요경비 산정원리 원칙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를 정한다.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근데 이외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인정 확인되지 않아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감한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 점들. 그럴 때 다만 특례가 있는데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인정 확인되지 않아서 취득가액을 매각만기를 적용할 때 매매 사락의 감정가액이 없어서 취득가액을 특별히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할 때는 자 기억번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계산 공제 합계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주력과 양도 직접 비용 비교해가지고 둘 중 양도책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필요경비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주의합니다. 자꾸 수강생분들이 아니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계산 공제 합계액과 자본적 양도 직접 비용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자본적 취득 양도 비용하고 필요경비 계산 공제만 비교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맹지를 취득해가지고 맹지를 취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가액이 굉장히 작아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3%니까 이건 아주 진짜 작고요. 그래서 취득가액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진입도로를 시설한다거나 도로 신설한다거나 축대 쌓고 뭐 사방사업 한다거나 그러면 이런 비용들이 취득가액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환산 취득가액보다 클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좀 큰 금액으로 합니다. 동그라미 5번이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우리가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가만 또는 기준시가, 매가만기를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주력과 양도비용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으로 대체합니다. 그럴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71. 그래서 기억번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가입니다. 양도 당시 기준가가 아니에요.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율 몇 프로? 3%.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배제하는 건 아니고 몇 프로? 0.3%. 1,000분의 3 인정하고. 지상권, 전세권, 등기등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율 몇 프로? 7%. 나머지는 몇 프로? 1%.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뒤에 가면 부정타느냐? 3, 7, 1 이렇게 요라고 했습니다.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 중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은 이건 더 똑같은 얘기예요. 법령에는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 아래 동그라미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으면 2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그 말은 둘 중 큰 거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2번은 보세요.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계액이 실제 지출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계액보다 큰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아니죠, 여러분들? 그잖아요. 자, 실제 지출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이 클 때, 자, 이거로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계액이 더 크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지출된 자본적 양도비용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X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2번 X입니다. 둘 중 큰 거로 한다니까요. X고요. 장기 보유투병제 대상입니다. 자, 보시니까 오른쪽에 34페이지 장기 보유투병제 대상을 보시면 장특공제 대상은 자 국내에 소지하는 왼쪽을 보세요. 적용 대상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항상 장특공제라는 지문이 나오면 3년 보유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의 대상입니다. 토지, 비섬 토지 포함이고 건물, 다주택 포함이고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원조합원 입주권만 말하지. 조정상 지역 외 다주택은 공제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특공제상은 국내 소지산만 되는 거지 국외재산 안 돼요. 미등기 양도하면 안 돼요. 3년 이상 보유지 3년 미만 보유하면 안 돼요. 또 토지건물 조합임주권 이외 자산은 안 돼요. 토지건물 조합임주권만 대상이고 또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주택이나 3주택,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받을 수 없다는 거. 장기 보유통제액입니다. 동그라미 1번 양도 가필 차장이니까 장기 보유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정하는 거지. 그래서 양도차익에다가요. 가로 안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관리처분계 인가전 때려부신 그 주택, 종전주택의 건물과 토지 그 양도차익에 한정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합한 금액 좀 틀려요. 조합원 입주권은 그 때려부신 주택에 대한 거기 때문에 보유연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보유연수에다가 공제를 몇 프로씩? 2%씩.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 3은 6.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 50. 이런 식으로 해서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 공제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근데 고가주택 등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 주택일 때는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8%씩.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 3, 24. 10년 이상이면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 근데 이거 24에서 80%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올해부터는 몇 년 거주해야 돼? 이 1세대 주택은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아까 거주연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면 틀려요. 자,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2년 거주를 못하면 6에서 30%만 적용받아요. 장특공제, 기본공제 비교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는데 거기 중간에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장특공제 공제 배제의 대상이에요. 다주택 금방 받잖아요. 어떻게 한다? 배제고 거기 34배 하단에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 공제 배제의 대상이에요. 두 개 중에 고르기라니까 어떻게 해요? 배제고 기본공제는 그냥 깔아주는 거지. 기본공제는 미등기양도 아니면. 그 다음에 법령유자는 비상토지 장특공제 대상의 배제예요. 대상이고 대상이고 아까 비상토지 문제 나왔잖아요. 여러분 대상이고 기본공제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아주고요. 뭐만 아니면 미등기양도 아니면 자산 종류 보유관 관계없이 싹 다 깔아주잖아요. 기본공제는. 자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이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시니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면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소득세법상 고자 갑은 국내에 소지하는 토지를 배우자인 고자 을에게 증여했고 을은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내 특수관계 없는 병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단 비상토지 아니고 양도당시 등기되어 있고요. 갑의 취득 당시 가액은 2억이고 을이 증여받은 당시 가액이 5억이고 병에게 양도한 양도 가액이 7억입니다. 항상 여러분 배우자 직계점유서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한다? 그럼 항상 뭘 떠올려야 돼요? 이월과세 특례. 이거 나오면 항상 문제 옆에다가 갑, 을, 병 이렇게 해놓고 문제 푸시라고 그랬습니다. 증여자, 수증자, 제3자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한 요거 2월과세 특례입니다. 2월과세 특례. 요거 나오면 항상 이렇게 갑을병 해놓고 문제 풀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할 때 5년 내 양도한다. 2월과세 특례 적용됩니다. 누가 납세무자냐? 수증자. 납세무자는 수증자인데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당초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기납부한 증여세가 있으면 원래 상속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하지만 2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예외적으로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이때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한 몸이니까 연대납세무가 없다는 거. 이게 전부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거잖아요. 자, 그럼 한번 이걸 바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지문입니다. 양도세 납세무자는 갑입니까? 아닙니다. 수증자 을이고요. 수증자 을이고. 1번 틀렸고. 2번 양도채 계산 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5억 원이며 양도채액은 2억이다. 그래요? 아닙니다.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니까 취득가액은 얼마? 2억 원이고. 그래서 7억에서 2억 빼니까 양도채액은 얼마고? 5억 원이고요. 자, 그래서 취득가액은 2억이고, 그 다음에 양도채액은 5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틀렸고, 3번.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채 계산 시 필요경비 어떻게 한다?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예외적으로. 3번, 5. 4번. 장기 보유통지액은 토지 양도차액에 을이 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한 보기한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다. 그래요? 증여받은 날로부터예요? 아닙니다.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보기한을 계산합니다.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보기한을 계산합니다.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보기한을 계산하는 거지. 틀린 것은 을이 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땡. 갑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 보기한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갑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그 다음에 4번입니다. 5번입니다. 갑과 을은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예? 없습니다. 어차피 한 몸이니까 배우자 직계존비속 연대납세무 있다 틀렸습니다. 없고요. 6번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인 비과세권을 갖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어차피 비과세니까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6번 맞고요. 7번 봅니다. 특이하게도 양도소득의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1세대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도 특례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례 적용하지 않으니까 양도채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얼마?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다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증여받은 당시 가격 5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특례 적용 안 되니까. 그래서 취득가격은 얼마가 된다? 5억 원. 자, 맞습니다. 그래서 6번, 7번 맞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6번, 7번이 옳습니다. 자, 그리고 7번은 OX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2월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2월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2월과세 특례 적용 안 하면 하여튼 당초 증여자는 생각하면 안 되고 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돼요.
자, 특례 적용하지 않는 경우 기억번 사업인정을 수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 수용되는 경우 수용의 동그라미예요. 내 의지로 양도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례 적용하지 않아요. 니은번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 적용하되 자, 양도 당시 혼인관계 이혼했다고 특례 적용 안 하면 다 이혼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짜로 판사 앞에서. 자, 그래서 왜 이혼하냐면 성격 차이 어쩌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는 특례 적용합니다. 근데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하지. 악용의 소지가 없잖아요. 네. 디귿번 증여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1세대 1대 비과세 양도에 해당할 때는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또 리을번 위 디귿의 경우에 양도세계 비과세 대상의 세율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안 해요. 특이하게도. 그 다음에 미음번 증여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계산한 결정세액이 증여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적어요. 그러면 뭐하러 특례 적용해요? 특례 적용한 게 세금을 더 적게 걷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그럼 우리한테 불리하잖아요. 이거는 누구 입장에서 쓴 거예요? 세법은 과세권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특례 적용해서 계산한 결정세액이 특례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더 적으면 뭐하러 특례 적용해요?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눈에 익혀둡니다.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어렵게 나오면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들 눈에 익혀두시고 이런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다 수증자 증여받은 당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부기하는 기산합니다. 예? 이거는 특례 적용하지 않으니까. 8번 봅니다. 주택을 취득한 갑은요 1년을 보유한 후에 사망했다. 그 상속인 자녀가 무주택자가 상속계시로부터 8개월 후에 8개월 보유한 후에 상속 등기하고 다음 달에 그 주택을 양도했다면 상속인이 9개월 보유했네요. 결국은 피상속인이 1년 보유하고요. 이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세 세율의 적용 세율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세율 적용 시에 만약에 상속 개시일부터 보유한이 기산했으면 9개월 보유, 1년 미만 보유니까 40%였겠지만 이게 지금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한이 기산하니까 1년 9개월 보유한 거죠. 그러니까 1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6에서 42% 초과도 진세율 정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한이 기산한다. 세율 적용 시 보유한의 기산점, 상속받은 자산의 기산점은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라는 거. 요거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1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갑은 다음과 같은 아파트를 양도했다.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취득이 2014년 9월 1일이고 양도일이 2020년 8월 16일이고 취득가액이 실거래가로 7억이고 양도가액이 12억입니다. 요 문제는 아파트를 있잖아요. 아파트를 아니구나. 맞네. 요거는 비과세권 충족한. 그래서 아파트를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가필 차장 소 양도소득 금액 얼마냐요. 자, 그러면 취득일이 2014년 9월 1일이고 양도일이 2020년 8월 16일이고 취득가액이 실거래가로 7억이고 기준시가 필요 없고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항상 양도가액이 실거래가로 12억이고 기준시가 9억. 자, 이거 기준시가 필요 없죠. 실거래가 12억. 자, 실거래가 12억이니까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지 양도한 가액이 9억을 초과하면 뭐예요?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이고 봅니다. 취득세, 소개비 등 기타 필요경비가 1억이고요. 갑은 1세대주택, 보유기간 중에 2년 거주했고요. 비과세권 모두 충족했어요.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금액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체 양도차익, 양도가에서 필요경비를 뺀 전체 양도차익이 얼마예요? 12억에서 7억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 같은 기타 필요경비 1억 원 합치니까 8억이고 그러니까 전체 양도차익은 12억에서 8억 빼니까 얼마예요? 4억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9억 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은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9억 원이요. 12에서 9 빼니까 3이고 4, 3, 12 그러면 12분의 10이니까 1억이죠? 12분의 10이니까 그러면 자 양도차익 구했어요. 그러면 장특공제액은 보세요. 우리가 고가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통제액은 원래 일반적인 장기보유통제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9억 이렇게 구하는 건데 그럴 필요 없이 안분해서 구한 이 양도차익에다가 바로 장특공제 공제율을 정하면 되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장특공제 공제율은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곱해요? 몇 프로씩 곱한다고 아까도 계속 봤어요 여러분들? 8%씩 보유연수에 8%씩
그럼 몇 년 보유했어요 지금? 에? 이런 것도 모르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몇 년 보유했냐고 지금? 6년이에요? 자, 8월 16일이니까 9월 1일에서 8월 16일이니까 5년 이상 6년 미만이지. 아이고, 이런 것 때문에 또 틀리겠구만 문제. 뭐 6년 보유가 아니라 5년 이상 6년 미만이지 지금. 넘진 않았으니까 5년 이상 6년 미만이니까 8호 40, 보유연수 8%씩이니까 8호 40, 40%입니다. 1억에 40%니까 얼마예요? 4천만 원. 그래서 1억에서 4천만 원 빼니까 가필 차 장소니까 얼마입니까? 양도소득 금액 얼마예요? 6천만 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마스 9억 원 이렇게 해서 구하고 장특공제는 안분 계산한 양도차익에다 바로 장특공제 공제율 1세주택에 대한 보유연수 8%씩 보유연수에다가 곱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빨리 보겠습니다. 10번은 여러 번 봤어요. 동영에서도 그렇고 올해 2020년 개정세법으로서 여러 번 봤습니다. 고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그 신축 또는 증축이 올해 추가됐다는 거 동영에서도 봤습니다. 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한 건물의 취득을 몇 년 내 양도할 때? 5년 내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 해당 건물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 또는 환산시가액 그걸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페널티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해당 건물 감정가액 증축한 부분에 한정해서 산출세기 환산취득가액이에요. 환산취득가액에 산출세기 아니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에 100분의 3회 100분의 5예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 결정세에 더합니다.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산출세기 없는 때 적용해야 적용하잖아요. 적용한다는 거 우리 앞에서 동영에서 다 했습니다. 적용합니다. 산출세기 없을 때도. 11번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지하는 등기된 주택을 고자갑이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주어진 요건만으로 판단하고 1번 조정상 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향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주택 비과세금 받기 위해서는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 거주해야 되고 조정상 지역은. 맞죠 여러분들? 예. 2번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 장특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 그렇죠?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니까 입주권도 주택수익에서 포함하잖아요. 1세대 2주택이니까 장특공제 받을 수 없어요. 3번 위 동그라미 2의 경우에 기본공제는 그냥 깔아주죠? 미등기양도 아니면 적용받을 수 있고 4번 입주로 선정된 지위, 조합원 입주권 제외하고 아파트 분양권 포함해서 1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 우리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을 전매했다. 무조건 몇 프로 보유한 관계없이 50%예요. 50%.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50이어야 됩니다. 원래는 조정상 지역 내 분양권이 아니면은 원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지만 여기서는 조정상 지역 내 분양권 전매는 무조건 50%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 3주택에 해당 주택을 1년 미만 보유 양도하는 경우 기본 세율에다가 20% 할증한 세율과 또 그다음에 1세 조정상 지역 내 1세 3주택이 1년 미만이면 주택은 원래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예요? 40%예요.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들어가면 각각 요 20% 할증한 세율과 40% 정도에서 계산한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세액으로 하고. 맞죠? 그래서 11번은 4번이 틀렸습니다. 12번 봅니다. 다음은 양도세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랬습니다. 1번에 2020년 9월 16일에 상업용 건물 양도한 경우에 2020년 11월 16일까지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자, 양도세 주식 빼놓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11월 30일까지죠. 11월 30일이야죠. 11월 30일. 그 다음에 2번 납부할세액이 1,400만 원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때 2개월 내 70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우리 이제 이건 딱 나올 때가 됐잖아. 양도세는 2천만 원 이할 때 1,000 깔고 나머지니까 얼마? 40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0이 아니라 얼마? 400만 원이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1번도 틀렸습니다. 넘어갑니다. 계속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토지 매매에 있어서 2020년 4월 20일에 대금을 청산하고 2020년 5월 4일에 허가를 받은 경우 넘어갑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어떤 게 나중인지만 보면 되죠? 허가일이 나중이니까 5월 4일 허가일이 속한다. 만료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까지예요? 7월 31일. 7월 30일. 5월 4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5월 4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 7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해야죠. 4번 지문입니다. 부담보 증여에 있어서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2020년 7월 15일이라면 2020년 9월 30일까지만 예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동영에서 봤었는데 아니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얘는 몇 개월이 부담보 증여는 3개월이니까 8, 9, 10월 31일까지 10월 31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만 그러니까 만자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10월 만자 들어가서 틀렸어요. 10월 31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4번 X고요. 5번 예정신고 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한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 또는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무신고, 과소신고한세 몇 프로 깎아준다고 그랬어요? 이거 50% 감면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예정신고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예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더라도. 그런데 다만 예정신고를 불성실했는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한세 몇 프로? 50% 감면해줍니다.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여러분. 5번은 맞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은 5번만 옳습니다. 9번 봅니다. 이제 끝이 보이네요. 소득세 총설 및 국외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입니다. 1번에 보니까요. 1번에 보니까 소득세 보상 국외산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였는데 1번이 혹시 이게 1번 일단 볼게요. 1번에 양도책 계산 시 필요경비의 외환산은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제정환율에 한다. 요거 나옵니까? 맞죠, 여러분들? 자, 뭐 포인트냐면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예요. 외화를 원화로 외국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때 외국에서 거래했으니까 달러나 파운드나 엔화로 거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산할 때 수령일 또는 지출일이지 요거 양도일이나 등기일 아닙니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제정환율에 한다. 1번 맞고요. 2번 미등기 국외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70%다. X입니다. 국외산 양도의 경우는 등기나 기준 시가에 관한 것은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전 세계 부동산 우리가 등기부 관리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기준 시가 관리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계없고. 그래서 70%, 50%, 40% 이런 거 없어요. 국외산 양도시는 무조건 뭐다? 6에서 42%만 적용돼요. 무조건 6에서 42%예요. 초과 도진세만 적용되지 70%, 50%, 40% 이런 거랑 무조건 틀려요. 6에서 42%입니다. 2번 6에서 42%고 3번 양도 기본공제는 깔아주죠. 근데 장특공제는 국외산 보유기한이 3년 이상인 경우만 적용해요? 아닙니다. 3년을 보유했든 10년을 보유했든 국외산은 장특공제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장특공제 배제입니다. 기본공제는 깔아주고 3번 장특공제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국외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 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국외산도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할 수도 있는 거지 실거래가 있더라도 시가 틀렸습니다. 원칙은 실거래가입니다. 4번 틀렸고 5번 물납은 안 되죠. 국외산? 국내산도 안 되는데 근데 분할납부는 깔아줍니다. 분할납부는 국외산도 됩니다. 5번 맞고요. 5번은 5. 6번이요. 만약 거주자가 국내 주택 등기되고 고가주택이 아니고요. 국외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국내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1실택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국외 소재 주택은 주택 수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수계산에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만 1주택이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 맞습니다. 7번입니다. 국외산 양도에 대한 납세무자는 양도현지 계속해서 몇 년 이상? 3년 아닙니다. 5년 이상 주소고수는 고자마에 한해서만 납세무 있습니다. 3년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7번 X입니다. 3년 아니고 무조건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수는 고자만이 납세무 있습니다. 3년, 4년 안 돼요. 8번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세율은 등기 여부, 주택수, 보유량 관계없이 과세 표준 금액의 크기에 따라 6에서 42% 세율이 정된다. 맞습니다. 국외에 사는 등기나 보유량 이런 거 무조건 관계없어요. 무조건 뭐라고요? 6에서 42%입니다. 무조건 6에서 42%예요. 그래서 8번 맞습니다. 9번입니다. 국외
양도소득에 대한 납부하거나 납부할 양도세의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옛날에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외국에 세금 낸 거 세액공제 줄 때 세액공제 방법만 있었는데 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세액공제 방법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10번입니다. 국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관한 규정도 국내 자산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부동산 기준가 어떻게 매겨요? 기준시가나 그 다음에 등기나 이런 건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X고요. 혹시 11번이 있나요? 11번이 있어요? 그 11번은 제가 여기 좀 다른 교재 그거 갖다 놨더니 없네. 그 11번 한번 봅니다. 11 그거 보세요. 11번은 여러분요. 11번은 자, 작년 시험 지문에 나온 건데 11번 한번 보세요. 11번은 작년에 나온 건데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외화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가 포인트예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 범위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 바꾸면 뻔하게 포함한다고 바꾸겠죠? 하여튼 환차익 요거만 기억해. 환차익은 국외산 양도 시에 양도소득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환차익 제외. 요거만 딱 기억합니다. 환차익은 제외한다. 딱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외한다는 것만 딱 아시면 되고 환차익 제외. 그거 딱 기억하고요. 국외산 양도시에.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라스트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납세무자에 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1번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고소두지 않는 개인은 국내 원천소득만 납세무가 있다. 자, 여러분요. 맞잖아요. 국내 주소나 183 이상 거주지 않는 개인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비고자, 마돈나. 비고자는 국내 우리나라 발생한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무가 있지. 비고자는 국외 소득은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맞습니다. 국내 원천 소득만 비고자는 1번 맞고 2번 고우자는 국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183일 이상 거소 둔 개인을 말합니다. 국내 주소가 있거나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 둔 개인이지 1년 이상 틀렸습니다. 2번 X. 3번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세 금액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각 고유자가 납세를 진다. 3번 맞습니다. 공동 소유 자산도 각 고유자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각 고유자별로 납세를 집니다. 연대에서 땡 각 고유자별로요. 4번 국내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또는 국내에 거소를 둔 날에 비고자가 고자로 전환된다. 요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비고자가 고자로 전환되는 시기. 거주자라는 게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를 둔 날부터예요. 뒤바꿔져 있어요. 지금 주소를 둔 날부터 비고자 고자가 되고 거소는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4번은 뒤바꿔져 있어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날에 자 주소는 주소를 둔 날에 비고자 고자로 전환됩니다. 예? 주소는 둔 날부터 고자로 되고 비고자가 거소는 거소를 둔 기간이 얼마? 183일이 된 날부터입니다. 4번 X고요. 5번은 그냥 맞는 지문이에요. 제가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자밀라 얘기해드리고 그랬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국외발생 소득에 대한 거. 5번은 맞습니다. 자, 여러분요.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번은 틀린 것은 2번하고 4번만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봅니다, 여러분.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단원에 우리가 그동안 31회 시험 대비 강의를 모두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당당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무리는 이제 틀렸던 것들 다시 한번 요거 저 총정리 이것도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시험 장하기 전에 보시고 여러분들이 쭉 한번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론 같은 것 저 요약지 같은 거 쭉 한번 이론을 훑어보시면 되고 많이 틀리거나 동영 같은 거 막 틀리거나 그랬던 것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이제 보셔야 되는데 틀리고 많이 틀리고 헷갈리고 그런 것들은 A4에 적었다가 시험 전날이나 시험 당일날 좀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모르는 거 나와도 세법은 의의 범위에서 한두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황할 필요 없이
배운 줄 잘 보면 뭔가 튀어요. 세법은 잘 골라내시고 하시면 되고, 사례 문제는 한 문제니까 딱 봐서 계산 문제가 좀 적용한 것 같다면 나중에 맨 나중에 푸시고요. 계산 문제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이제 주로 지문 5개 중에 한두 개 낯선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겠지만 당하지 말고 배운 것에서 잘 보시면 똘똘한 거 다 골라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2차 과목은 중개사법은 지문 5개를 다 읽으라고 했습니다. 2번에 답이 있어도 체크해놓고 나머지 다 읽어보시고 신중하게. 시간 세이브는 공법에서 모르고 빨면 알고 공법에서 자 여러분들이 시간을 세이브하시고요. 그 다음에 2차 2교시는 문제 푸는 순서, 지적 풀고, 세법 풀고, 등기법 풀고. 아셨죠? 그래서 등기법을 마지막에 푸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당당히 여러분 나가서 이제 마무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마무리하시고,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때까지 혹시라도 급한 건데, 모르는 게 있으면, 제 다음 카페라든가 아니면 학원에 물어봐가지고, 전화번호 물어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셔서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세요. 늦은 시간에 물어보지 말고 낮에 문자 메시지로 남겨놓으시면, 그러면 누구라고 하면서 남겨놓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 가기 전에. 하여튼 그래서 시험 끝나고서 하여튼 합격 기쁜 소식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합격 후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 다음 시험 후에 올해는 뭐 매년 그 카페 모임이 있었는데 올해 고민이 많긴 하는데 코로나 상황을 봐가지고 산에서 이렇게 산에 이렇게 관악산 같은 데 이렇게 슬쩍 갔다 오는 뭐 그런 정도는 한번 해볼까 한번 생각 중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카페 오시면 11월 첫째 주 11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한번 그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하여튼 오시기 바라고 카페 공지할 거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합격하겠노라 다짐하는 의미에서 오늘 힘찬 박수 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합격 기쁜 소식 전해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하여튼 잠 안 자고 합격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예.